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각함수 첫 시간이에요. 그래서 삼각함수를 배우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각이라는 것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원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점 P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OP랑 이루는 각을 정의를 해볼게요. 뭐 어떤 사람은 이쪽부터 시작해서 요거를 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거꾸로 돌아서 이만큼을 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각, 아니면 또 이렇게 각,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잖아요. 자, 지금 이 OP를 보고 OP와 이루는 각을 딱 한 개만 찾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게 나오죠. 그래서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우선은 그 각의 기준이 되는 거, 이게 얘를 각을 구하여라라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각을 보냐면은 첫 번째, 각이 시작되는 직선. 자, 얘를 뭐라고 해주냐면 이것을 바로 시초선이라고 해줍니다. 각이 시작되는 직선은 여기 X축의 양의 방향, 이 부분을 우리는 시초선이라고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의 진행 방향. 자, 각은 항상 어디로 도냐면은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자, 수학이랑 과학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자연현상들을 그 수식과 그 다음에 공식과 이렇게 표현한 거를 수학 과학인데, 모든 자연현상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학이랑 과학에서도 항상 기준은 시계 반대 방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면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시계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동경 OP, 이걸 동경이라고 해주거든요. 자, 동경. 자, 동경 OP의 각은 어떻게 돼주냐면은 여기 시초선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 즉 요만큼만 각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각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일반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한 30도가 되는 점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쪽을 뭐 전피라 하면 얘를 동경 OP라고 했었죠. 동경 OP가 이루는 각은 30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경 OP가 이루는 각을 딱 30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가 다시 이만큼 가는 거, 즉 360도만큼 갔다가 30도 도는 것도 이렇게 OP가 가리키는 각이 될 수 있겠죠. 또 두 바퀴 돌고 30도만큼 가도 OP가 가리키는 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360도를 두 바퀴 돌고 그 다음에 30도만큼 더 간 거. 그러면 같은 개념으로 360도를 세 바퀴 돌고 30도 더 간 것도 이 동경 OP와 같은 동경을 갖고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은, 자,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 일반각. 그건 일단 30도긴 30도인데, 이제 360도가 몇 바퀴 돌았는지를 모르니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30도 이렇게 나타내주면 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30도가 아니라 어떤 알파에 대한 일반각을 나타내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 그런데 알파는 0도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절대로 360도를 넘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360도에는 등호를 이렇게 빼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경 OP는 지금 일사분면에 있잖아요. 여기 일사분면이 있기 때문에 이 30도, 동경 OP가 가리키는 각 이 30도는 어디 위에 있는 각이 되냐면 제 1사분면 위에 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경 OP의 위치가 어디 사분면에 있는지가 중요하게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뭐 30도, 60도 이렇게 도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을 60분법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호도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호도법은 원호를 이용해서 각도를 나타내는 법이에요. 자, 우리가 호도법을 배우는 이유는
각을 실수로 바꾸기 위해서 호도법을 배우는 거고, 호도법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증명은 수업 시간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을, 이런 도로 표현된 이런 각을 실수로 바꿔줄 건데,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건, 이건 외워야 돼요. 자, 이거 수죠, 수? 얘는 물이 수, 어떤 숫자예요. 이 파이가 의미하는 건 180도라는 거예요. 파이는 180도를 의미하고, 자, 그러면 90도는 숫자로 나타내면 180도를 반으로 자른 거기 때문에 2분의 파이. 그럼 30도는 180도를 6으로 나눈 거죠? 그럼 6분의 파이. 그럼 또 45도는 90도의 반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 자, 이런 식으로 각도를, 우리가 60분법으로 나타냈던 각도를 이렇게 실수로, 즉 호도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각을 실수로 나타내는 걸 왜 하는 거냐면, 각이 이제 실수로 표현이 되면, 자, 이건 수직선에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수직선에 이제 점으로 찍을 수 있고, 수직선에 나타낸다는 거는 좌표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고, 좌표로 설정하게 되면 우리는 그래프, 즉 함수를 볼 수 있고요. 함수가 되면 우리는 그 함수의 극한 및 미분, 적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각을 실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일반각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 이렇게. 근데 알파의 범위는 0도에서 360도 사이. 자, 이렇게 도로 표현이 됐었는데, 그럼 호도법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80도가 파이이기 때문에 360도는 2파이. 그 다음에 도가 빠지겠죠. 실수니까 알파는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타가 어떤 실수로 표현이 된다면, 즉 호도법으로 나타내진다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를 공식으로 보일 수 있는데, 자, 부채꼴은 이렇게 생겼죠? 중심각이 세타고 반지름이 r인 이런 호. 그러면 요 길이를 호의 길이 L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L은, 그러니까 이 길이죠. 요 길이는 R 세타가 됩니다. 반지름이랑 중심각을 곱한 거. 자,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 반지름이랑 호의 길이를 곱한 거고, 지금 여기 L은 R 세타잖아요. 그래서 L 대신에 R 세타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래서 얘는 길이, 얘는 넓이. 그래서 이 공식을 잘 외워두고 계셔야 나중에 삼각함수에서 활용 문제 나올 때, 도형의 활용 문제 나올 때 그때 잘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부채꼴이 있는데, 자, 반지름의 길이는 3이고 중심각이 30도인 이 부채꼴의 길이와 넓이를 구해볼게요. 자, 호의 길이 L은, 자, L은 R 세타죠. 자, 그럼 반지름은 3이고 이제 중심각을 곱해야 되는데 30도는 180도를 6으로 나눈 거니까 얘는 6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중심각 6분의 파이. 자, 그럼 답은 2분의 파이. 그래서 길이는 2분의 파이. 자, 넓이는 지금 두 개가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돼요. 저는 2분의 1 RL을 쓸게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3 곱하기 L. L은 2분의 파이였죠. 그러면 4분의 3파이. 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했던 것은 호도법과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부채꼴 공식.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가 제일 중요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 과제는 호도법에 대한 과제를 낼 건데 3분의 2파이를 60분법으로 나타낸 값을 과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3분의 2파이예요. 3분의 2.